이 최서해라고 하는 작가가 거기 나오죠. 일단 앞에 사진 나오는 거 보이죠?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최서해 나오죠. 자, 최서해는 몇 살에 죽냐면 32세에 죽어요. 엄청 빨리 죽었죠. 여러분, 선사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럴 때. 평균 수명이 18세였어요. 18세. 진짜로. 18세가 사람 엄청 오래 살았구나. 요즘 막 100세, 105세 막 엄청 오래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그건 알죠.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왕. 40세. 조선시대 왕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한 40세 살면 많이 환갑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예, 엄청 옛날 69례장 이런 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즘은 60세는 진짜 영세나 똑같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봐요. 최서해가 체험문학인데 자 보세요. 기아와 사륙으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20년대 신경향파 소설의 선구자. 신경향파란 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신경향파가 뭐예요? 이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신경향파 새로운 경향의 학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경향파는 이제 우리가 카푸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요.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고 그래요. 카푸라는 게 영어로 쓰면 여러분 머리 아프시니까 KAPF라고 하는데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인데 일종의 프롤레타리아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잖아요. 유상계급, 무상계급, 그렇죠? 이런 무상계급들의 어떤 처참한 상황 이런 걸 묘사한 사람을 신경향파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상계급의 어떤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작가.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북도 성진의 빈농 가정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두 노동자, 음식점 심부름꾼, 밑바닥 생활했고요. 그래서 문학의 바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탈출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아와 살육, 박돌의 죽음, 홍염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911년에 태어나서 32년에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하면 31세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일찍 돌아가셨죠. 여기도 5문제가 나와요. 5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소설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한 글의 종류는 이게 나와요. 뭐죠? 이게 지금 무슨 체죠? 이게? 아니, 신경향파 말고 일기, 편지, 극본. 1번 일기, 2번 편지, 3번 극본 뭘까요? 편지. 이게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이 작품을 읽어보면 편지글이라고. 편지. 그래서 2번이고요. 작품에서 탈가한 주인공은 두 사람 중 누구인가? 탈가라는 게 뭔지 알죠? 집을 떠났다. 탈가란 말 써요. 벗을 탈자 써가지고 집을 벗어났다. 한자로 쓰면 탈가. 알겠죠? 집을 벗어났다고. 그래서 탈가한 주인공이 누구냐? 김군, 박군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김군, 박군. 네? 김군이 탈가하고 박군한테 편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탈간 주인공은 박군이에요. 박군.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간도죠. 간도 H촌이에요. 간도 H촌.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찾아가는 곳은 간도 H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은 해가지고 밭농사, 온돌장이, 두부장사. 뭐예요? 밭농사. 네, 밭농사예요. 밭농사. 마지막은 주인공의 굶주린 아내가 이게 참 이거 읽어보셨어요? 굴껍질. 네, 귤껍질. 정말 이 작품 읽어보면 너무 슬프죠. 너무 가난한데 되게 슬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신경향파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경향파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향파에 대해서. 62쪽 그 위에다가 좀 써보시면 좋겠는데 62쪽 위에다가 신경향파 소설 땡땡 이거 써보세요. 62쪽 제일 위에 신경향파 소설은 식민지 시기 빈궁의 문제를
관념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 식민지 시기 빈궁의 문제를 관념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런 식민지 시기의 가난의 문제를 되게 관념적으로 표출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이 처한 한계 상황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왜 가난했는지가 안 나와. 그건 안 하고요. 그냥 사회에 대한 적개심. 거기서 성수에 사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게 많아요. 읽어보면. 그렇죠? 왜 가난했는지가 안 나온다니까. 이 카프게어는 신경학파는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게 좀 써보세요. 이것도. 이 작품을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쓰세요. 물론 체험문학, 제가 아까 최서에는 체험문학입니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최서에 하면 무슨 문학이라고요? 체험문학 알아두시고 간도로, 자 쓰세요. 거기다가 간도로 이주하여, 우리말로 쓰면 되니까 간도로 이주하여 극도의 빈궁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극도의 빈궁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이유를, 가족을 버리고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이유를 쓴 서간체 소설. 서간체 소설. 이해가죠? 사회운동에 뭐한 이유? 투신하게 되는 이유를 쓴 서간체 소설. 여러분 편지글을 좀 유식한 말로 서간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서간체 나오면 아, 이 편지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김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결국 박군의 편지 안에 김군의 편지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김군 동그라미 쳐봐요. 김군 왜 이렇게 하느냐? 김군 동그라미 쳐봐요. 수신자. 이 김군이 수신자예요.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편지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를 내간체로 왜 썼느냐? 탈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 그렇게 써놓으세요. 탈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글은 왜 좋냐? 사람들이 뭐랄까요? 재미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게 편지글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액자소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액자소설 안 들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어쨌든 편지글은 뭐냐? 그런 이유를, 여러분 편지글 읽으면 재밌죠?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편지글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군이라고 했다는 것은 박군의 답장, 그 밑에 써봐요. 김군 밑에. 박군의 답장 목적. 박군의 답장 목적. 땡땡. 탈가 이유를 밝힘. 탈가 이유를 밝힘. 뭔 말인지 알겠죠? 박군이 왜 답장을 했냐?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 밝힌다는 거예요. 앞부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탈가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제 간도의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자, 다 쓰셨나요? 필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6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다른 건너뛰고. 김군, 거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5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나도 절박한 생활에 시든 몸이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이게 나오죠? 그 간도를 간 거예요. 간도. 왜 간도를 갔냐? 아, 여기 가면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간 거죠. 맞나요? 맞아요. 잘 산다고. 그 당시에 몇 명의 간도를 그 기록을 보면요, 떠났냐면 5만 명이 떠났대요. 5만 명. 5만 명이 간도 땅에 떠났어요. 간도. 하여튼 그거 떠났는데, 거기 가서도 결국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그 국문학 이런 공부하면 국간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간도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간도가. 자, 64페이지. 거기 이제 3번 쓰는 거 3번. 자, 여기도 읽어보면 뭐냐면 한 달만, 그 3번 위에다 쓰세요. 3번 위에다. 한 달 만에 깨진 환상. 한 달 만에 깨진 환상. 땡땡. 농사지을 밭을 못 구함. 그러니까 갔는데 한 달 만에 깨졌어. 농사지을 밭이 없어. 그 말 알겠죠? 농사지을 밭을 못 구함.
그래서 어떻게 하냐? H촌에 세 방울 얻고 뭐 온돌장이 이런 걸 하죠. 온돌장이나 뭐 싹바느질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해요. 알겠죠? H촌에. 그래서 여기 보면 65쪽 보세요. 65쪽에 밑에서 한 8째 줄 정도 가볼게. 쭉 올라가면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찾았죠? 어디요? 어디? 65쪽에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쭉 올라가 보면 밑에서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있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들도 고쳐주고 이게 온돌장이란 말이에요. 가마도 붙여줬다. 이래하여 호구하게 되었다. 호구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입에 풀칠하는 거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지책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H장에서는 나를 뭐라고 그래요? 온돌장이라, 온돌장이 동그라미 좀 온돌장이라 불렀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가난하니까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하면 정말 뭐 먹을 게 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을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거기 중간 정도 우리말이니까 잘 찾으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찾았죠? 66페이지. 여러 번 가슴을 쳤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비오나 바람이 치나 헤아리지 않고 싹김, 싹심부름, 싹나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오늘도 배고프겠구나. 아침도 변변히 못 먹고 나는 배 줄이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 죽어도.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버는 건 둘째고요. 그냥 먹고 살고 요즘은 그래도 못 먹고 사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없진 않은데 요즘은 그래도 막 뭡니까 하루에 이렇게 무료급식 한 데가 많지 않나요? 요즘 무료급식 같은 거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다니까요. 하여튼 제가 말 안 해도.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막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셨다. 뭐 배는 무슨 배가 고파요. 이러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내 아내는 별 말이 없었다. 무슨 일든 시킨 대로 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경제의 자립도 못하는 내가 왜 장가를 들었누. 이것이 부모의 일이지만 탄식했다. 오른쪽 보세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 볼게요.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중간에 한 번은 뭐 여기 나오죠.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찾았어요? 위에서 한 7, 8줄 줄에 있잖아요.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이틀 사흘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요즘에 이틀 굶고 이런 분 계세요? 정말 다이어트 하려고 굶지. 요즘에 그러잖아요, 솔직히.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에서 자, 이 부분이 정말 짠하죠. 이 아내는 이때 아이를 배워서 배가 남산만했다.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참 이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렇겠어요, 진짜. 무엇이길래 어머니가 나 몰래 먹누? 역편내라는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난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믿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에 뒤져내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귤껍질이다. 귤껍질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엔 배 먹은 이자국이 난다. 이게 이제 만약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와요. 정말로 그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게 뭐냐? 귤껍질, 감껍질 뭐 이렇게 진짜로 좀 유치하지만 그런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읽었는지 보려고. 읽었는지 뭐 백껍질, 사과껍질 막 다 나올 수 있어요. 귤껍질입니다. 참 표현이 보면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 그 탈출기는 남자 입장에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강경의 소금은 여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맞죠? 그래서 훨씬 더 강경의 소금이 여성의 그런 그걸 잘 그려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남편의 입장에서 그냥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쪽. 주워 먹을까? 더욱 몸 비자. 여기 몸 비자는 밑줄 쳤어요. 이게 뭐냐면 몸이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신한. 몸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임신한. 여러분 그 지하철 타다 보면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임산부란 말 나오잖아요. 임산부 나와요?
인부라고 해야죠. 예, 그렇지. 임부나 임신부나 하여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뭐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임산부든 임신부든 임부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주워 먹을까 더욱 몸 비장, 몸이 비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임신 아니에요. 그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병을 품었는가? 나 같은 간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 나오자. 그러니까 결국 눈물의 의미 땡땡 아내의 형상화. 그래서 눈물의 의미 땡땡 아내의 형상화. 아내를 형상화 시키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정말 다양한 것을 하죠. 뭐 두부장서도 하고 신두부로 막 끼니를 달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죠? 예. 뭐 두부장서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제가 이걸 일일이 뭐 다 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70페이지로 가면 70페이지 5번이라고 써진 거에 보면 아내와 뭐 있으세요. 밤에 뗄나무를 구하러 가. 맞죠? 읽는 건 제가 계속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읽어보면 아내와 밤에 뭘 구하러 간다고요? 뗄나무. 이 뗄나무 구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뗄나무 도적질로 어디로 끌려가? 경찰서로 또 끌려가. 뗄나무 도적질 했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면 야 이게 정말 그거에 비하면 행복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밥을 무슨 뗄나무 구할 것도 없고 전기밥솥이나 압력솥이 다 해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72쪽 보세요. 72쪽 다 읽을 수는 없고 72쪽에 세 번째 단락이 셋째 줄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보면 찾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있나요? 거기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밑줄 쫙 적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속였대. 이 표현이 멋지죠?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72쪽에. 끝에. 이 제도는 더욱 그저 둘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그 밑줄 치세요. 이 제도는 더욱 그저 둘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어때요? 이 지금 최소의 탈출기가 여러분 읽은 소설 지금 1, 2, 3장 중에 제일 재밌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탈출기가 제일 재밌던데. 여러분 다른 게 더 재밌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고 막 감동적인 게 이광석 무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뭐가 더 재밌는 저는 근데 최소의 탈출기를 참 좋아해요. 내용이 정말 그 가난의 극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을까. 어쨌든 이 체험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재밌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작품 막 들어가서 분석하잖아요. 최소의적 경향이다. 최소의적 경향이고요. 자, 처음에는 궁핍해. 근데 끝으로 가면 뭐예요? 울분에 넘쳐. 맞나요? 처음에는 궁핍이 뭔지 알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경영파로. 이제 또 감이 와요? 신경영파를 뭐라고 한다? 가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궁핍했다가 막 갑자기 막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가난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가난한 이유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 개인이 아니다. 뭔 소리예요? 국가가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우리 죄가 아니다. 이 국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건 우리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쭉 읽어보면 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75쪽을 보시면 체험의 소설과 독서의 체험 최서의 바로 읽기라고 나와요. 원래 이 서해라는 말은요. 최서의 서해잖아요. 서해가 우리말로 뭐냐면 거기 둘째 줄 봐요. 최서의 생애 둘째 줄 찾으셨어요? 75쪽에. 이 서해는 새벽바다라는 뜻이에요. 새벽바다. 이게 새벽서자의 바다 해자예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새벽바다에서
의뢰했다 나오죠? 원래 이제 아버지가 35세 때 늦둥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훗날까지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호성이 컸다 뭐 이런 말 나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최서해가 누굴 만나냐면 춘원 이강수를 만나요. 맞죠? 춘원 이강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학지광이라는 곳에 이제 3편 정도 수록을 했고요. 실제로 간도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 5년. 자, 76페이지 봐보세요. 76페이지.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서해가 그리운 고국에 돌아온 것은 나오죠? 몇 년이에요? 1923년 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밑줄 쳐봐요. 간도 시절 5년간 일기 외에 변변한 5년간이잖아요. 간도 시절 5년 동안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취업 문학인 거예요. 맞죠? 5년 동안 있었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최서해가 이렇게 막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소설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최서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가난하게 살았겠죠. 근데 막 실제로 뭐 아내가 귤껍질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정말 이해 갔죠? 그거는 이제 상상력인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이고 귤껍질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상상력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최서해가 1932년에 봐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1932년 돌아가셔. 근데 뭘로 돌아가냐? 위문 협착증으로 돌아가. 이문 협착증이 뭐냐?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위에 분이 이게 붙어버렸다는 거. 굶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문 협착증이 말이 어려우면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두보라는 시 들어보셨죠? 네. 두보가 엄청나게 시를 잘 써. 근데 이 두보가 배 있죠, 배. 보트 피플이 요즘 말로. 배 타고 집이 없어갖고 배에서 생활해. 배 생활하다가 엄청 가난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다가 굶어 죽은 건 아니고 막 먹다가 급체해갖고 죽어요. 200두보의 그 두보가. 그쵸, 200두보의 두보가. 우리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시의 성인이니까 되게 멋지게 살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참 앞뒤가 안 맞죠. 어쨌든 신경영파의 대표작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작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거기 쓰세요. 하여튼 여백에 남은 데로 쓰세요. 77쪽에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의 형상화.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부조리에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의 형상화. 쓰셨죠?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의 형상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쓰고 싶은 게 작가의 만주 체험 땡땡 작품의 생동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최서의 탈출기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